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지역 단체장 1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계속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40대 젊은 구청장으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취임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이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틀을 잡은 한 해라고 1년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요. 부평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성만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좀 설명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시간이 7월 초에서 좀 지나긴 했는데 일단 인천시의회에서도 같이 원내 활동을 한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예. 지난 1년 행정가로서 이 부평구정을 책임진 차준택 부평구청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 전 시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활력과 패기는 없지만 네. 그래도 행정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잘 꾸리고 있다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소 아쉬운 건 차준택 청장님 스타일 자체가 불편하시면 좀 피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협치에 네.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 짧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재용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차준택 청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잘 듣고 또 대화를 할 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가를 잘 살피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봐서는 좀 새롭게 좀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부평이 갈등이 좀 많은 곳 아닙니까? 뭐 예.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좀 잘 들어줌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민의에 맞는 그런 구정을 펼치는 그런 어떤 원년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개발 문제로 했던 것을 이제 재생 문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그런 데서 참 적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역 뭐 당정 협의 안에서도 많이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주고받고 계신 아, 거죠? 그럼요. 주고받고 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년 성과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들, 일단 부평구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좀 같은 당내에서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소통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행정 체계를 이제 갖추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선택을 할 때 그 사안별로 해당되는 이해관계이나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조언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차 청장 스타일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스타일을 잘 모르니 네. 좀 많이 찾아가라. 그리고 민원 신청이 있거나 면담 신청이 있으면 좀 거절하지 말아달라. 좀 그렇게 좀 제가 좀 조언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부평에 이제 크게 이제 바꿔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구도심의 문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부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단의 문제와 또 GM대우 아닙니까? 근데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어떤 중심 센터도 만들고 또 산단 같은 경우에는 또 구조 고도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 또는 지하상가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평구는 풍물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가 많은데 이것이 좀 전시 행사로 끝이지 않고 주민들이 진짜 참여하는 진짜 부평만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뭐 긍정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고 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의견을 좀 해주시죠. 1년 동안 성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성과는 없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1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했고 또 만들었으면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있을 100년의 부평을 말할 수 있어야 준비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동안 수년간 부평을 위해서 일해온 정치인들 덕에
그 미군 부대 정거지 부지 반환이라든가 뭐 굴포천 보건사업, 또 음악도시 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이전 네. 문제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차려진 밥상에 그 수저를 얹었더니 밥상 네. 잘 차렸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 좀 민망한 형국이다 이렇게 네.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내에서도 조언을 이제 하셔서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언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좀 해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네.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잘 안 돌아다니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 다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심지어는 을구구청장 네. 닉네임이 별명이 을구구청장이에요. 예. 또 하나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홍영표 아바타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적어도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바로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 아쉬운 점이었는데 같은 시선으로 예, 예.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책적인 중점을 보면요, 이제 앞서 나오겠지만은 뭐 남부체육관이라든지 또 남부 노인센터라든지 또 오늘 기공식을 합니다. 부평이동 우리 주민센터 기공식을 한다든지 또는 부평 4동에 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지금 얘기했던 굴포천 사업 또는 미군 무대 그 이전 기지 이게 다 그 부평 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평으로 보면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주택 청장이 사실 정치적으로 부평구청장이 당선되기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을구 쪽에 도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당내 공천받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청장이 되고 나서는 정책적인 무게 중심은 사실은 갑구 쪽에 남부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배경 하나만을 가지고 좀 울구만의 좀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곤란하고요. 네. 또 협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정 협의를 저희들하고는 지난 총장도 열심히 했지만 차주택 총장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당정 회의도 좀 많이 하고 저는 또 자한당 쪽하고도 자주 좀 네.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라는 문제는 상호간의 문제이지 이거를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는 일방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청에 가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인후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비대위 하시는 분들이 막 네. 진을 치고 그 반대를 했어요. 구청장실 앞에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네. 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앞서서 우리 유재용 우리 전 시의원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 이미 많은 부분이 차려진 밥상이다라는 점 저도 동의는 해요. 네. 사실 부평의 문제가 많은 구청장들께서 또는 구의원, 시의원들께서 준비해온 건 사실이지만 실제 이걸 매듭을 짓고 결론을 짓는 건 차주택 청장의 몫인데 저는 좀 기대감 있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네. 거기 대해서 한 말씀 네. 드리면 청장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차주택 청장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비전과 슬로건 내지는 목표가 네. 정확하게 도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부평 10년을 본인이 얘기한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그 10년을 도표와 결과치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에 대해서 예. 1년 동안 고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 또 예. 그 부평의 그 인구가 2015년도에 55만 6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51만 8천 명이에요. 4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도로 되는 원도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의 얘기도 없다. 또한 예.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소상공인들이 전체 사업자의 85%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사업자가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부평이 자립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산 4단지 예. 같은 경우에 지금 23만 평이 놀고 있잖아요. 부평이 땅이 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그 개발을 한다든가 뭐 산단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경제 부평을 만들어줘야 살 수 있는데 가뜩이나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없이 그냥
행정가로서의 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부평의 대규모 이제 사업 계획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나와 있고 지난 1년을 이제 부평구에서 이제 스스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던 한 해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외적인 얘기들을 위주로 하셨는데 이쪽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부평 10년을 위해서 기틀을 만드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10년 뒤에 부평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하셔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후자 쪽에 얘기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10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네, 근데 앞으로의 부평은 10년을 위해서 새로운 부평을 위해서 기틀을 잡았다. 예, 무엇을 위해서 잡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다는 그 핵심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중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톤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을 위한 계획은 사실은 좀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는 한참 후에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받는 것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구청장의 적임자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보고요. 오히려 사실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이 구민들을 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상당 부분이 시의 협조 또는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다만 그런 협조 받는 과정 속에서 구민들이 진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녹아내리도록 예.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을 조정할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이 부평구라는 동네의 골목대장이 돼서 내가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이라는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와 정부의 어떤 협조를 바라는데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그것이 진정으로 부평 구민이 원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자기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는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미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되게 많고요. 네. 지금에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만 해도 부평구의 미래는 저는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울러서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은 사실은 한쪽 측면에서는 노후돼서 떠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이주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십정 2지구라든지 예. 또는 청천 2구역이라든지 또 각종 지역에서 일어난 상곡동 2-2구역, 2-1구역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빚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걸 좀 첨언해서 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뒤에 저희가 좀 구분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다 묶어서 이렇게 총평하는 말씀들 해주고 그 계셔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로 이주해서 예. 인구가 줄어든다? 저는 그거 설득력이 예.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십정 2지구 같은 경우 100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 청천동 같은 경우도 대략 그 정도 이주를 했고요. 근데 인구 줄어든 건 4만 명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줄어들고 부평이 이제 공업지대의 공장형 그 생산 기지였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인프라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그 현재 주거도시로서 이게 변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슬럼화되는 과정,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에 대한지 차윤택 청장이 정확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또 예, 중앙정부나 그 시 같은 경우는요 30년, 50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구 구청장으로서 장기 비전에 대한 것들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물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또 조금씩 바뀌어야 가겠지만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핵심 코어가.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과도 지금 물려 있는데 일자리 지금 부평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소상공업체가 85% 이상이기도 하고요. 현재 부평구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어떤 것들이 가능한데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가 실종돼 예. 있습니다. 경제 정책 자체가. 그러면 이 경제 정책을 지금이라도 꾸려서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산단고도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휴부지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산동에 있는 유휴부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끌어들일 거, 또 청년이나 우리 지금 그 저소득층 관련해서 그러면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부평 내에 있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예.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방향 제시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일제 강점기 때는 군수 산업기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산업이 번창하던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전부 다 공업지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수출 산업단지가 네. 있던 그런 곳입니다. 다만 이런 산업단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상곡동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공업단지였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데도 되게 많고요. 또 공장으로 돼 있던 곳에 빈 공장터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메리트도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듣는 바로는 이제 네. 공장 용지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좀 더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 중공업지 또는 다양한 용도가 들어올 중공업지로 좀 더 전환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역이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구청장이 여건을 좀 조성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땅을 새롭게 개발할 때는 구청이나 또는 시청이 계획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예. 어떤 도시계획을 짜서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미 개발이 돼 있던 것을 전환하는 것은 민간의 협조가 되게 중요하고요. 민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도 주고 또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 면담도 하고 또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 변경도 좀 해주고 예.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문제,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우리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네.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 이제 뭐 인천어 카드라든지 이음 카드 예. 같은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상인들의 좀 매출을 좀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상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상가 문제를 과연 우리 차준택 구청장이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상당히 지켜보고 있고요. 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보조자로서의 구청장의 소임을, 또 지원자로서의 구청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논쟁 주제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2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남은 임기에 대한 입장, 양쪽의 의견을 좀 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의 이제 임기가 남았는데요. 거창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제시하고 마치 이 부평구의 최고 결정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양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정책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부평 구민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앞서서 우리 유재홍 시의원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서 부평 구민의 입장을 대변할 거는 좀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려는 밥상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평의 확실한 10년의 설계도를 부평 구민들께 제시를 하고, 또 부평 구민들께 인구 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경제 부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또 아까 전에 이성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의 차이를 잘 이해해서 정책을 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부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평구 행정 1년을 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